결혼 6년차 주부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작년 이맘때쯤 갑작스런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혼자 사신 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시어머니 없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라서요. 시어머니 병환으로 입원하게 되시면서도 아버님 걱정된다며 병원에서 잠깐씩 외출 나와서 다른 건 안 하시고 아버님 댁에 냉장고 가득 반찬 채워놓으시는 게 일이었어요. 저희가 병문안을 가도 아버님 걱정밖에 없으셨고요. 아버님이 전기밥솥 쓰는 법도 모르셔가지고는 라면 끓이는 양은 냄비로 밥을 지어 드셨는지 홀랑 새까맣게 태워 먹어 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자기 없으면 밥도 어디 가서 못 얻어먹고 다니겠다고 어머님이 소가리를 하셨어요. 그런 분이셨으니 어머님 떠나시고 나서 얼마나 더 심해졌겠어요. 저도 며느리로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외아들인 남편 마음은 오죽했겠나요. 거리가 조금 되기는 했지만 자주 찾아뵈었어요. 원래도 반주를 즐기던 분이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매일같이 술만 드시고 제가 반찬 몇 가지를 해서 냉장고 채워드려도 입에 안 맞으시는 건지 손도 하나 대지 않고 있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쓰레기들 보면 배달 음식으로 시켜서 드시는 게 뻔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 없으면 밥도 못 먹겠다고 아무것도 안 드신 척 연기를 하십니다. 남편은 그걸 그대로 믿고 우리가 아니면 아버님 굶어서 돌아가시겠다고 한동안 매 주말마다 아버님 댁에 찾아가야 했었어요. 자기 아버지 일인데 제가 어떻게 거기다 대고 아버님 배달 음식 시켜 드시고 있다고 저거 다 연기하시는 거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남편 기분 상관 안 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할 걸 싶었어요. 몇 주 정도 그렇게 찾아뵈니 남편이 저에게 넌지시 아버지가 걱정된다고 합가를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자식이 자기 부모 걱정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이대로라면 매 주말마다 1시간 거리에 아버님 댁에 가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오는 게 일상이 될 것만 같아서 합가까지는 안 되겠고 저희 집 근처에 적당한 방이 있으면 월세로 얻어드리자고 했어요. 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버님 끝까지 본인은 아파트 아니면 안 살겠다고 우기시는 바람에 또 예산의 2배가 가까이 되는 돈을 쓰게 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혼자 사는데 집까지 비좁아 있으면 자기가 꼴이 우습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도 아버지 방 한 개짜리 그런 데 계시면 마음이 편치 않겠다고 조금 더 쓰더라도 거실 크게 딸린 아파트가 좋겠다고 하고요. 당장 애들 학교 갈 때까지는 목돈 쓸 일이 뭐가 있겠냐며 결혼 후 여태 모아놓은 돈까지 다 보증금으로 묶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난 이야기라면 사연을 적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같은 단지 내 아파트를 얻어드렸는데 언젠가부터 아버님이 저녁이면 당연하게 저희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밥 먹기 적적해서 오셨다고 식사만 하고 가시던 게 과일 하나 깎아와 보라고 해서 과일 내오면 그거 다 드시고 가시고 그러다가 텔레비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가 한다고 이것만 보고 가신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 밤 12시가 될 때까지 집을 안 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주말에는 애들 방 뺏어서 거기서 주무시고 가시고요. 그러다 보니 일요일 아침이 되면 시아버지도 동행해서 같이 나들이를 가야 하고 준비도 제가 다 해야 했어요.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애들하고 남편하고만 있는 게 편하고 좋거든요. 아무리 남편 가족이라고 하지만 아버님 계시는데 당연히 저도 행동이나 말투 눈치 보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 옷도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입고 있고 싶은데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으니 옷 입는 것까지 더 신경 쓰게 되는 게 너무 불편하네요. 저녁에 오시니 음식 준비해야 하는 것도 일이지만 식사 끝나고 나서도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 하나 못 보고 식사 후에는 꼭 과일 같은 걸 드셔야 하는지 장볼 때마다 아버님 드실 과일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입도 짧으신 편이라 어제 내왔던 과일은 오늘은 안 드세요. 과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반찬까지 그러시니 아주 미칠 노릇입니다. 아버님 가까이 오시고부터는 남편하고 둘만의 시간도 없고 애들 잠들면 가끔씩 치킨이나 족발 같은 야식 시켜서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삶의 낙 같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말이에요. 저녁도 대충 있는 걸로 때우고 널브러져 있고 싶은 날도 있기 마련인데 그럴 수도 없고
저녁도 외식이나 배달음식으로 때우고 싶을 때도 많은데 아버님이 배달음식은 일절 못 시키게 하세요. 제가 반찬 해다 드렸을 땐 손도 안 대시고 배달음식으로만 드시더니 이제는 밥 차려주는 사람이 생겨서 그런가 배달음식을 안 드시려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매일 새로운 반찬 하면서 저녁 밥상 차리는 게 아주 일이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동안 다니시던 일 안 나가시다가 최근에 새로운 일 구하셔서 가끔씩 나가시기는 하는데 일 없는 날이면 낮부터 와서 점심 좀 차려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보고 국수 좀 한 그릇 말아달라고 하시길래 국수도 내드렸는데 마침 국물용 멸치가 다 떨어져서 다시마랑 디포리 가지고만 끓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국물 맛이 어쩌고 하시면서 불평불만에 잔소리까지 하시고 멸치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니 없으면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시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말대꾸한다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적다 보니 너무 불평불만밖에 없어서 그냥 제가 못된 사람인가 싶네요. 다른 며느리분들은 다 아무렇지 않게 모시고 사는 건지 아버님 말 맞다나 남들은 당연하게 하는 걸 제가 너무 싫어만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갑갑한 마음 사연으로나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 같은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어디 또 없나요? 심심한 위로라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시아버지 때문에 반합가나 다름없이 산다고 신세한탄하던 쓰니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사연 적습니다. 댓글에도 애타게 후기 찾아주시던 분들이 계셔서 최근 상황이나마 한번 이렇게 보내봅니다. 사연 적고 나서 얼마 동안 별로 다른 일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댓글 중에 이혼하라는 댓글도 많이 봤는데 저도 이혼 당연히 생각 안 해본 적 없지만 이제 3살, 5살 된 아이들 두고 제가 일을 나간다는 게 상상도 되지 않고 사실 결혼 전에도 제가 무슨 일을 했어서 경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나 봐요. 남편한테 말해보라는 댓글도 많았는데 설마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말 한마디 안 해봤을까 봐요. 남편도 제가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지 아버님 일로 말 한 번이라도 꺼낼라 치면 눈치채고서는 자기가 늘 고마워하는 거 알아달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툭 까놓고 말 안 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서도 아무튼 얼마 전에 제가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면 후기 보낼 필요도 없었겠죠? 아버님께서 사실 그렇게 깔끔하고 청결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거실에 앉아 발가락 사이를 깍지를 끼시고 만지작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손으로 우리 애들 볼을 만지고 입에 드시고 계시던 과일을 발에 깍지 끼고 있던 그 손으로 다시 잡아서 아이들 입에 넣어주시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아버님 팔을 툭 쳐버리고 말았어요. 당연히 집이 난리가 났죠. 남편도 저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뭐 하는 거냐 한 소리하고 애들은 무슨 일인지 인지도 못한 상황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가니 엉엉 울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저는 짚고 넘어갈 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했어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발꼬락 만지던 손으로 애들 먹을 거 주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요. 유난스러운 애엄마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 아이들 갓 태어났을 때는 충치균 옮을 수도 있다는 말에 애들한테 뽀뽀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던 사람이에요. 발 한 번 만진 손으로 뭐 먹는다고 애들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관련된 거 있어서만큼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고 딱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기분 나쁘셨을 것도 이해가 되지만 베란다로 나가시더니 거기서 담배에 불까지 붙이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아버님한테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님은 기분 나쁜 거 숨기지 못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저한테 뭐라 한 소리를 시작하네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참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오며 가며 하시는데 이게 같이 사는 게 아니면 뭐냐고, 잠만 딴 데 가서 주무시면 따로 사는 게 되는 거냐고 저도 소리를 질렀지요. 제가 뭐 오지 마시라고 눈치 드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들어놓은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행동거지 실수 한번 한 거 가지고 두 사람이 마치 제가 못된 며느리인 것처럼 말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불만 가득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제 나름대로 속으로 눌러가며 참아왔는데 말이에요.
그냥 아버님이 잘못하신 것 인정하고 남편이 제 심정 조금이나마 헤아려주고 자기가 아버님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명해서 중재하겠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좀 좋았을까요? 그런데 뭐 자기는 천하의 효자이고 저는 아주 못된 며느리로 만들고 싶은 건지 아주 저를 죽어라고 물으려 달려들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같은 상황이면 너가 이랬겠냐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볼 생각은 안 하고 싫은 생각만 하니 자기 아버지가 행동 하나 저한테 거슬리게 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력이 있었으면 네가 이랬겠냐. 알아서 모시고 살았을 거면서 뭐 이런 말까지 들으니 갑자기 저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여태까지 불편한 거 참아오면서 노력하고 고생한 거는 하나도 안 보고 애들한테 더러운 거 먹일까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제가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말이에요. 남편 말 맞다나 시아버지가 제 친아버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시집 올 때 받은 거라고는 남들 다 받는 만큼보다 모자라게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자리 좀 잡고 살만해지니 저금이라고 모은 거 보증금으로 들어가고 우리 생활비에서 쪼개서 그 비싼 월세 내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뭘 모자라게 했다는 건지 계속 바라고만 계시고요.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다음 날에 저는 몰래 짐을 쌌어요. 어제 그렇게 화를 내고 가셨으면서도 아버님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저녁밥 달라고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아버님하고 남편 있는 그 자리에서 싸놓은 짐가방 꺼내놓으면서 저는 이만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전날 저에게 했던 이야기 그대로 아버님께 설명드리고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저희 집 아버지도 아니고 저도 이 집 딸자식이 아니니 제가 충분한 효도라고 생각했던 게 아버님께는 모자랄 수도 있었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나갈 테니 아버님 자식에게 효도받으며 맘 편히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댁 월세는 저희가 내고 있고 보증금도 저희 돈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니 그 집이 제 집이다 생각하고 저는 거기서 지내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잠들기 전에 너무 놀라게 하고 싶지 않으니 내일 아침에 와서 데려간다고 하고 저는 집 밖으로 나와버렸죠. 집을 나오는데 두 사람이 뭐라 하는데 듣기도 싫어서 그냥 문 박차고 계단으로 후다닥 내려갔습니다. 그거 계단으로 쫓아오면 얼마나 걸린다고? 두 사람은 버선발로 저를 따라 나오면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한참 혼자 걷고 있으니 맨발로 쫓아온 두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네요. 남편은 자기가 말이 너무 심했다고 사과하고 아버님은 자기가 좀 더 조심하면 되는데 일터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더 과민 반응했다며 자초지종을 그제서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태 고생한 거 이제 와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차피 돌아가봐야 매일 같은 일상이 돌아올 테니 그 자리에서 이젠 솔직하게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버님 걱정하는 마음 똑같고 저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싶지만 이제는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매일같이 이렇게 더 했다가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해오던 효도였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집을 나가는 게 저도 홧김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방법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아버님이 자기도 노력해보겠다고 하셨고 남편도 제가 하는 일 가지고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진심이 충분히 전해졌는지 지금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아예 안 오시지는 않지만 오기 전에 항상 저에게 가도 되냐고 허락을 물으세요. 매일같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요. 평소와 똑같이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드리고 있고 아버님께 전기밥솥으로 밥하는 법도 가르쳐드렸습니다. 월세를 저희가 내는 만큼 되도록 배달 음식은 드시지 말라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1,000만 원짜리 통장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여태 집세 내준 거에 반찬값 해서 좀 더 담았다고 하시면서요. 아직 모자라지만 남편 모르게 저 필요한데 쓰라고 하시네요. 결과적으로는 잘 풀린 것 같지만 그동안 제가 받아온 맘고생은 진짜였어요. 이런 물질적인 걸 받자고 한 행동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나니 그제서야 서로가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예 후련하게 떠나버렸어야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애초에 원했던 이런 관계라면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기 기다려주셨던 분들, 제 사연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도 전부 감사드립니다. 여태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제가 또 사연 보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는 게 더 좋은 일이겠죠?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